네, 안녕하십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한자와 영어와 삶의 지혜를 가르치는 홍익인간 온라인쌤입니다. 자,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지가 사실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정말 유튜브 완전히 초보자인데 제가 정년 퇴직을 하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가 유튜브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뭔가 유익한 것을 주고 싶고, 또 세상 사람들과 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생각하는데, 불과 한 5, 6년 전서부터 정말 유튜브가 대세를 이루게 됐어요. 지금부터 10년 전만 해도 유튜브가 이렇게 많이 활성화 안 됐었어요. 근데 어느 때부턴가 유튜브가 이렇게 활성화되면서 세상 사람들과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는 이제 초등학교 교사로서 교육 공무원으로서 일했기 때문에 좀 말하고 행동하는 게 굉장히 조심스러웠어요. 물론 선생님이 뭐 얘기할 때 뭐 쓸데없는 얘기를 한다거나 과격한 얘기를 한다거나 그런 게 아니고, 제가 뭔가 하고 싶어도 공무원이라는 신분 때문에 제약 요소가 많아가지고 그냥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가 이제 정년 퇴직을 하고 나서 세상 사람들에게 뭔가 전하고 싶은 것들을 전하고 싶어서 제가 또 이 자리에 서서 유튜브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요, 제가 오늘 다루고자 하는 것은요, 제가 이제 평상시에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를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요즘 대통령 선거가 한창이죠. 대통령 선거가 요즘 한창인데, 여기 나오는 말이 뭐죠? 대통령이죠. 큰 대자, 거느릴 통자, 거느릴 영자. 크게 거느린다는 거예요. 크게 거느린다. 어때요? 그 명칭 자체가 너무 권위주의적이라고 생각지 않으십니까? 자, 크게 거느린다는 거죠. 크게 다스린다는 거죠. 그리고 호칭, 부를 호자, 일컬을 칭자. 이거 호칭. 선생님이 전에도 얘기했지만요, 이 유튜브를 시청하는 사람들은 성인뿐만 아니고 청소년, 제가 초등학교 교사였기 때문에 제 제자들도 있을 거고 해서 어떤 낱말 어휘에 대한 그런 걸 이렇게 풀어서 항상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대통령이죠. 대통령. 그럼 대통령이란 호칭이 그게 정말로 바람직한 호칭인가를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통자가 무슨 통자라고 그랬죠? 거느릴 통자. 그래서 우리가 뭐 통일할 때 쓰죠. 우리의 소원은 통일할 때 거느릴 통자. 거느릴 통. 하나일 하면 통일하면 하나로 통일되는 거죠. 우리나라 우리 국민들이 제일 큰 소원이 뭡니까?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통일이죠. 이 통일할 때 이 통자를 쓰죠. 네. 이 영자는요, 거느릴 영자예요. 거느릴 영자. 거느릴 영자. 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거느리는 땅을 영토라 그러죠. 영토. 풀토자를 쓰면 영토. 그러면 우리가 거느리는 땅을 영토라 그러죠. 자, 그래서 대통령 큰 대자잖아요. 크게 거느린다. 자, 너무 권위주의적인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자, 우리나라는 어때요? 자유민주주의 국가죠. 그리고 주권이 누구에게 있죠? 주권은 국민에게 있어요.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걸 주권재민이라 해요. 주권. 자, 주권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요, 주인이 되는 권리라는 뜻이에요. 자, 우리 나라의 주인이 되는 권리는 누구에게 있다? 있을 제자에다 백성민자. 자, 요건 있을 제자예요. 있을 제. 요건 백성민. 요건 주인주 권세권. 자, 주인이 되는 권세,
주인이 되는 권리가 누구에게 있다? 백성에게 있는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죠. 모든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뭐 공산주의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네들도 다 민주주의 국가라고는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북한의 정식 명칭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꼭 앞에 국민이 주인이 된다는 말은 꼭 붙이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들에겐 뭐 사실 자유가 없죠. 자, 우리나라는 이런 주권 재민의 국가입니다. 그래서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누구에게서 나온다? 바로 국민에게서 나온다 했습니다. 그러면 국민이 주인인 나라예요. 그러면 대통령은 크게 거느린다. 대통령이 국민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에요. 네. 가장 윗사람이 백성들을 거느리고 다스리는 건 그 왕이라는, 옛날에는 그 왕이 통치하던 시절에는요. 예. 이 왕이 통치하는 시절에는 왕이 최고 모든 권력의 중심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국민들이, 물론 훌륭한 왕이 세상에 있었을 때는 세상을 참 잘 다스렸죠. 그렇지만 뭐 세상에 뭐 좋은 사람만 있는 것도 아니죠. 아주 폭군도 있었고 아주 형편없는 임금도 있었고, 그런 시절에는 또 굉장히 백성들이 그야말로 도탄에 허덕이죠. 도탄이라는 건 굉장히 진흙과 같은 그런 아주 정말 힘들게 사는 거죠. 네, 막 진흙판 속에서 막 그냥 허덕이는 것처럼 네, 그렇게 어렵게 살게 되고 국민들이 가장 고통을 받게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자유민주주의 국가는요, 대통령이 국민들을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왜? 주권은 국민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이라는 것은 국민을 잘 받들어가지고 국민을 잘 받들어가지고 봉사하는 사람이에요. 가장 크게 봉사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대통령이 너무 권위주의적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이승만 대통령이 1948년에 7월 24일 날 대통령에 취임을 했습니다. 그 전에 이제 7월 17일 날은 이제 우리나라 최초로 헌법을 제정했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국가 헌법은 사실은 이승만 대통령이 그 미국의 헌법을 본받아 가지고 우리나라의 그런 자유민주주의 국가 헌법을 만들어서 오늘날 우리나라가 이렇게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발전했고, 현재는 세계 12국가가 될 수 있는 그런 기초를 닦았어요. 자,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만약에 그때 우리나라가 김일성을 받아들였으면 어떻게 될 뻔했습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김정은을 섬기고 있었겠죠. 근데 다행스럽게도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 국가 헌법을 제정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나라가 이렇게 모든 면에서 이렇게 번영하는 국가가 될 수 있었던 그 기초를 닦은 분도 사실 이승만 대통령이었어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건국 대통령, 그죠? 건국 대통령이죠. 우리나라를 세웠던. 그 전에는 우리나라가 어때요? 왕정 시대였어요. 왕이 다스리는 나라였고, 또 일제 시대 때는 일본이 우리나라를 식민 통치하던 시절이었어요. 몇 년 동안? 36년 동안 식민 통치하던 시절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 국가 헌법을 받아들이고 헌법을 제정해서 1948년 7월 24일 날 이승만 대통령이 초대 대통령, 즉 1대 대통령으로 취임을 했죠. 자, 근데 어떻습니까? 대통령이 되고 나니까 대통령들이 너무 모든 권력이 다 대통령에게 집중되어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대통령들이 거의 대부분이 말로라는 거 아세요? 말로. 우리 어린이들 위해서 말로. 끝말자, 진로자. 자, 말로. 끝이 좋지 않았다는 거예요. 끝에 가 있는 길로자 써가지고 말로라 그러죠. 끝말자 써가지고 말로가 미안합니다.
말로가 아주 비참했어요, 다들. 자,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 헌법의 기초를 세웠던 이승만 대통령도 아주 훌륭한 대통령이었지만 어때요? 장기 집권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국민의 손에 의해서 하야했죠. 하야. 스스로 물러났어요. 그냥 하야한 거예요. 스스로 국민이 원하지 않으면 나 더 이상 나가야죠 하면서 하와이로 망명을 했죠. 그 얼마나 불행한 현실이에요. 그 이후에도 어떻습니까? 뭐 물론 윤보선 대통령이 잠시 또 대통령을 직을 수행했지만 곧 그 5.16 혁명에 의해서 5.16 쿠데타 혁명에 의해서 박정희 장군이 정권을 쥐게 됐고, 그래서 1963년서부터 박정희 대통령이 약 1979년까지 16년 동안 또 집권을 하게 되죠. 네, 그래서 이제 박정희 대통령 5.16 혁명을 통해서 나라를 대통령이 돼서 나라를 다스리는데 한때는 정말 큰 업적을 이뤘습니다. 그건 뭐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제 대통령들의 공과라는 것은 그가 한 아주 좋은 공적을 공이라 그러죠. 이제 과라는 것은 이제 과오, 다 공과가 있는 거야. 공을 세웠다는 거고, 이건 과라는 것은 진할 과자라는 뜻으로는 과오, 우리가 범한 잘못된 거, 공과가 다 있는데, 자, 박정희 대통령은 사실 공과가 너무 뚜렷한 사람이었어요.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공이라는 것은 뭐 정말 말로 다 할 수가 없죠. 우리나라가 완전히 살림이 다 황폐해야 된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일제시대와 또 6.25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완전히 황폐화됐어요. 황폐화된 걸 완전히 살림 녹화를 해가지고 오늘날 이렇게 푸르른 산, 푸르른 들판, 그런 걸 만들었던, 기초를 닦았던 분이 바로 또 박정희 대통령이었어요.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 사실 치산치수는 정말 잘하신 분이에요. 치산치수라는 건 뭐죠? 다스리 치자, 산을 다스리고 치수, 다스리 치자, 물수자. 치산치수는 정말로 잘했던. 옛날에 왕이 되려면요, 제일 먼저 백성들이 잘 먹고 살게 해줘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치산치수를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산과 물을 잘 다스려야지만 백성들이 농사도 짓고 또 그 좋은 환경에서 백성들이 풍요롭게 살 수가 있었죠. 그래서 옛날 왕들이 훌륭한 왕이 되기 위해서는 백성들을 정말 살만한 그런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 치산치수를 잘했어야 됐어요. 근데 박정희 대통령은 사실 산림녹화의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세계 최고의 그런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전 세계 학자들이 대한민국만큼 그런 치산치수에 좋은 사례, 좋은 모범이 되는 국가는 없다, 그런 말을 할 정도로 우리나라가 산림 녹화를 정말 잘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그뿐만 아니고 뭐 중화공업을 발전시켰고 우리나라 경제를 한강이 기적을 이루는데 아주 큰 그 기초를 닦았죠. 그래서 오늘날 이렇게 정말 우리나라 못 살았거든요. 60년대만 해도 진짜 북한보다 못 살았어요. 사실 70년대부터 우리가 북한보다 잘 사는 나라가 됐는데, 하여튼 뭐 박정희 대통령 참 위대한 일을 많이 했습니다. 중화공업을 발전시킬 뿐만 아니고 과학기술도 발전시키고 뭐 그에도 뭐 새마을운동을 통해서 농촌을 근대화시키고 그런 아주 위대한 업적을 남겼지만 결국 유신헌법을 해가지고 그 장기 독재를 하는 바람에 결국 부하의 손에 1979년 돌아가셨습니다. 어느 날 제가 그때 몇 살이었냐면요, 제가 그때 고등학교 졸업하고 얼마 안 됐을 때였어요. 12.6 사태가 그때 일어났습니다. 그때 저도 너무너무 놀랬던 기억이 있는데, 아무튼 우리나라 대통령들은요 참 한때는 이렇게 또 정말 큰 업적을 남기고 정말 훌륭한 일을 많이 했지만 너무 또 권위주의에 사로잡혀가지고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네, 아주 불행한 말로 끝이 아주 좋지 않았어요. 뭐 그 이후에도 우리나라 대통령들이 다 그랬어요. 그 이후에도 뭐 전두환 대통령도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정권을 잡았죠.
그리고 대통령이 물론 7년 단임으로 이렇게 물러났는데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예. 감옥에 들어가서 또 한동안 감옥에 들어가 있었고 또 저 백담사에 또 완전히 유폐되다시피 그렇게 했죠. 자, 뭐 그뿐만 아니죠. 우리나라 대통령들이 뭐 예를 들면 김대중 대통령 같은 분은 아주 훌륭하신 분이었죠. 민주화의 아주 기초를 닦았던 분이고 정말 너무도 위대한 업적을 이뤘고 대통령직에서 물러나서는 뭐 크게 뭐 감옥에 간다거나 그렇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그나마 김대중 대통령이 그나마 말로는 그나마 괜찮았다. 나머지는 전부 힘들었어요. 우리 김영삼 대통령도 물론 감옥에 가지는 않았지만 그때 뭐 IMF가 일어나고 국민들 진짜 많이 죽었어요. 왜? 자살했어요. 왜 자살했냐? 너무 우리나라 경제가 다 무너져 버리는 바람에. 예. 그러니까 좋은 평판을 받지 못하죠. 하여튼 우리나라 대통령들이 전부 어떻게 이렇게 말로가 다 비참했어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뭐 노무현 대통령 알죠? 스스로 자결을 했습니다.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역사적으로도 그렇게 정말 그런 불행한 일을 다시는 겪어서는 안 됩니다. 또 그뿐만 아니고 어떻습니까?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감옥에 갇혔다가 최근에 풀려났죠. 거의 5년 가까이 박근혜 대통령은 그냥 또 가녀린 여성의 몸으로 우리나라 한때 대통령이었어요. 국민들이 뽑아준 대통령이었는데 또 감옥에 감옥에서 5년 동안 또 옥살이를 하는 그런 비운을 겪게 됐죠. 자, 뭐 여러분들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누구보다 또 잘 알겠죠. 자, 이런 것이 왜 계속 반복돼서 일어날까요? 우리나라 대통령은 대통령만 되면 왜 이렇게 다들 불행해질까요? 예. 자, 근데 물론 가장 큰 원인은 자기 욕심이에요. 자기 욕심 때문에 결국은 그렇게 비참한 말로를 맞이하게 되는 거죠. 네. 자, 그런데 선생님, 우리 온라인 쌤은요, 저는 우리나라 대통령 호칭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뭐로 바뀌냐 도대체? 자, 대통령을요, 근데 저는 그대로 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국민에 의해서 국민이 뽑아준 거니까 좀 위대한 거죠. 근데 통이 아니고 통이라는 건 거느린다. 국민들을 이렇게 거느린다는 것은 뭐예요? 뭔가 국민에게 잘못된 권력을 행사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잘못된 권력을 행사할 수 있고 그렇게 좀 뭔가 좀 교만한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괜히 어깨에 좀 힘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어깨에도 힘이 들어가고 말이야. 목도 좀 뻣뻣해지고. 거느리려고. 이거보다도 자, 대통령은요. 국민을 받들어 봉사하는 종이에요. 네. 국민을 받들어 봉사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마태복음 20장 26절에서 27절에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라 했습니다.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된다 했습니다. 종이 되어야 된다. 그럴 때 우리가 위대해질 수 있고 또 자기가 정말 큰 사람, 항상 선생님이 얘기했죠. 큰 사람, 대인이 되려고 하면요. 남을 섬길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한번 영어로 한번 그걸 표현해 볼게요. 자, 경전에 보면요. 자, whosoever will be great. 자, whosoever will be great. 위대하고자 하는 자는 누구든지 among you.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자는 let him be your minister. 자,
자, 미니스터라는 것은요, 섬기는 자라는 뜻이에요. 여기서는 물론 미니스터가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목사님도 미니스터고, 뭐 장관 그런 사람도 미니스터라고 우리가 표현하는데 여기서는 섬기는 자. 그래서 누구든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자는 let him be your minister. 그로 하여금 너를 섬기는 자, 너희의 섬기는 자가 되게 하라. 그렇게 했고요. And 그리고 whosoever will be chief. chief라는 것은 으뜸이 되는 거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let him be among you. 너희들. 자, 이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에 나오는 마태복음 20장 26, 27절 let him be your servant. 그로 하여금 너희 종이 되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크고자 하는 자, 또 위대하게 되고자 한다면, 으뜸이 되고자 하면 받들어 섬기는 그런 섬기는 자가 되고 그런 종이 되어야 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 대통령이라는 이름을요 뭐로 바꿔야 되냐면, 자 크게 큰 대자, 이 봉자가요 받들 봉자예요. 봉사할 때 쓰는 봉자예요. 받들 봉자. 예, 받들 봉자죠. 받들 봉자. 여기 받들 봉자. 이렇게 받드는, 누구를 받들어요? 국민을 받드는 어르신이라서 대봉장. 이거 어른 장자죠. 큰 장, 긴 장자도 되지만 어른 장자가 돼요. 그래서 선생님은 온라인 쌤은요 대통령이라는 명칭을 대봉장이라고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국민을 크게 받드는 어르신. 자, 대통령이라는 그런 지위는요 사실은 그만한 권위를 부여해야 됩니다. 그건 사실이에요. 권위하고 우리가 이렇게 권위는 분명히 우리가 한 가정에 아버지가 있을 때 그 아버지의 권위를 자녀들이 인정해 줘야 되죠. 그래야지만 그 가정의 질서가 유지가 되고 그 가정이 올바르게 다스려지죠. 마찬가지로 대통령도 국민이 직접 선거에 의해서 뽑았기 때문에 그분의 그런 권위를 인정해 줘야 돼요. 대통령으로서의 권위는 인정해야 되기 때문에 큰 대자, 어른 장자. 그러나 우리 국민들을 받드는 받드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래서 크게 국민을 받들 봉자 어르신. 그래서 이 대통령이라는 호칭 대신에 저는요 대봉장이라는 그런 호칭으로 불러야 된다. 그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래서 이건 뭐 저의 생각인데요. 그것이 바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죠. 그 헌법 1조 2항에 보면요. 모든 주권은 누구에게 있다? 국민에게 있다. 그래서 모든 권력은 누구로부터 나온다? 바로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랬습니다. 국민으로부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국민들을 받들어 봉사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정말 위대한 사람이 아닙니까? 그래서 대통령은 앞으로 대통령이라고 부르기보다는 대봉장, 그래서 어른 장자 써가지고 크게 국민을 받드는 어르신 해서 대봉장이라고 한다면 좀 더 그분들이 겸손해지지 않을까요? 네. 국민을 잘 받들 때 그들이 그렇게 되면 이렇게 말로가 비참해질 수 있을까요? 결코 그러지 않을 겁니다. 사람은 이름 따라 가는 경우가 많아요. 네. 이름이 정말 중요해요. 호칭 아주 중요합니다. 호칭으로 인해서 사람이 교만해질 수도 있고 아주 거만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호칭을 이제는 대통령이라는 표현을 좀 더 이상 안 썼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이건 뭐 제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제안을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대통령이라는 호칭은 대봉장으로 바뀌어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자 성경에 나와 있듯이, 자 아까 얘기했잖아요. 네. 너희 중에 위대해지고자 하는 자는 whosoever will be great among you, let him be your minister. 그로 하여금 너희 섬기는 자가 되게 하라. 그런 뜻이에요. 섬기는 자가 되고, 네. 너희 중에 크고자 하는 자는 chief,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let him be your servant. 종이 되게 하라. 네, 너희 종이 되게 하라.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처럼 이렇게 섬기는 자세, 그런 사람이 그런 분이 정말 위대한 지도자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이제 앞으로 대통령을 대공장으로 불러야 된다고 저는 강력히 주장하는 바입니다. 이제 대통령이라는 호칭 이제는 이제 끊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는 변화되어야 합니다. 대통령 더 이상 불행한 대통령이 이 땅에 나오지 않기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더 이상 대통령직에 물러나서 그냥 감옥서에 가고 심지어 자살하고 그런 아주 불행한 일이 다시는 이 땅에 일어나지 않기를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국민을 섬기는 사람, 국민을 정말 제대로 섬긴다면 그와 같은 불행은 결코 일어나지 않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호칭부터 바꿔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봉장, 크게 국민을 받드는 어르신. 그래서 대봉장으로 할 것을 제가 한번 제안하는 바입니다. 자, 제 생각이 여러분 마음에 이건 정말 맞는 말이다, 정말 좋은 제안이다 생각하면 구독과 좋아요, 거기다 알림 설정까지 하면 더욱더 좋고요. 그래서 바이바이.